믿었던 사람이 결국 나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 친절하게 웃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 뒤엔 늘 상처가 남았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제는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뒤통수를 치는 듯한 배신감을 안겨줬던 기억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순수하고 고지곳대로 믿는 경향이 있었지만 50을 넘기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본 지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면을 쓴 채 다정한 척 가장하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의 여러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 즉 다정한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 이 세 가지로 보인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한 다정함과 가짜 다정함을 구별하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더욱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들은 겉모습만 모방하는 다정함을 보입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사회가 규정하는 다정함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친절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정하다고 칭찬하는 행동들을 흉내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기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50대 이상의 여러분은 오랜 세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험해 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친구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먼저 나서서 돕고 작은 경조사도 잊지 않고 챙기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다정함은 철저히 자신의 이미지 관리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마치 연극 무대의 배우처럼 그는 가면을 쓴 채 다정한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정한 공감이나 배려가 아닌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겉모습만 모방하는 다정함은 결국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한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목표가 달성되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다정함은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예전에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정함은 늘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다정함은 언젠가 그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겉모습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기저에 어떤 진심이 깔려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다정함을 보입니다. 이들에게 다정함이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포장하기 위한 다정함에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척 조언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여러분 중에는 직장이나 모임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참으로 이타적인 한 사람이며 남을 돕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에서도 늘 솔선수범하여 일을 처리하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는 물심양면으로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큰 도움을 준 후에는 반드시 그 대가로 친구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는 곧바로 돌변하여 차갑게 대하거나 심지어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조건부 다정함이었던 셈이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 했고 그 수단으로 다정함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다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다정함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에는 진정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친절만 베풀 뿐 상대방의 깊은 내면이나 진정한 어려움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경향까지 보입니다. 진정한 다정함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자기중심적인 다정함은 늘 손익계산을 하며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해안을 길러야 합니다.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이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는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 파악에 무능한 다정함을 보입니다. 즉,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피상적인 친절만을 베푸는 경향이 강합니다. 언뜻 보면 다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도는 친절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정한 공감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50대 이상의 여러분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기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 중에는 분명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하거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상대방은 겉으로만 "아, 그러셨군요. 힘내세요. 라고 말할 뿐 실제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경험만을 늘어놓으며 주제를 바꿔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겪었던 일입니다. 친구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싶었죠. 그런데 그 지인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런데 말이야, 나는 얼마 전에 이런 큰일을 성공시켰잖아." 라고 말하며 친구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그 지인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공감 능력의 부재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은 겉으로는 친구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친구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빛이나 표정, 목소리 톤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거나 아예 읽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친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다정함은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심 어린 배려를 베푸는 것이죠.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눈빛이나 조용한 경청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 파악에 무능한 사람들은 이러한 섬세한 감정의 교류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결국 공허하게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정한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겉모습만 모방하는 다정함, 자기 중심적인 다정함,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파악에 무능한 다정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50대 이상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때로는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이 세 가지 특징 속에서 공감되셨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멀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 더 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다정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진정한 다정함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며 상대방의 사소한 일상까지 기억하고 챙겨주는 노력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정함을 유지하고 단순히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상대방과 함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러분에게 진정한 다정함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한 남편이 아내에게 늘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늘 감사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갑자기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남편의 다정함은 그가 안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부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아내는 오히려 더 따뜻하고 변함없는 다정함으로 남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과 다정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다정함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진정한 다정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의 교류 속에서 피어납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격 유형에 따른 맞춤형 다정함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다정함을 적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다정함을 받아들이고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도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여러분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형성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통찰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다정함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볼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다정함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다정함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성 있는 다정함을 베풀 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다정함을 심으면 그만큼 진정한 관계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50대 이상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어떤 이는 우리 마음을 꿰뚫듯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다정한 척하는 사람과 진짜 따뜻한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곳은 50대 이후 이야기. 당신의 인생을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